안녕하세요. 저는 법로 김용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명상과 복식 호흡을 해도 효과가 더딘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10년, 20년 수행해도 깨달음은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수행은 어려운 것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명상의 시간이 짧은 원인이 가장 큽니다. 또한 잘못된 수행 방법으로 인해서 효과가 더딘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의 원인 중에서 명상의 시간이 짧은 원인에 대해서 설명토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잠을 잘 때 자율신경계의 에너지가 조화로운 상태입니다. 즉 오장육부가 조화롭습니다. 그런데 눈 뜨는 순간부터 잠을 자다가 눈 뜨는 순간부터 자율신경계의 부조화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폐에 들어오는 산소의 공급이 나이 먹은 순으로 이렇죠. 적게 들어옵니다. 제가 43살에 수행을 시작했을 때 폐에 들어오는 산소의 공급량은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몸의 혈액순환은 이 정도의 상태에 안 됐을 때입니다. 지금은 제가 16년 동안 수행하면서 폐에 이렇게 숨을 쉬었을 때 이 정도의 폐의 공급량이 늘어나고 또 혈액순환을 이 정도 상태로 변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에 들어오는 공급량을 더 늘리게 되면 이처럼 혈액순환이 더 원활하게 되고 신생아 때 혈액순환 같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시간 중에서 잠을 잔 7시간에서 8시간 외에 17시간에서 18시간에 자율신경계의 부조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17시간에서 18시간 중 우리는 10분, 20분 한다면 수행을 효과가 아주 미비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수행을 꾸준하게 하면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의 에너지 부조화 상태를 보면 나이 먹을수록 에너지 부조화가 커진 것을 조금 전에 그림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고 이처럼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태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달에 수행을 한다면 이렇게 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일찍 수행을 시작하면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43살 했을 때 이 정도였는데 20살에서 30살에 수행을 한다면 더 빠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에 한다면 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단계, 2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이 많습니다. 명상, 보통 하루에 10분, 20분 한다고 가정하고 또한 일주일에 30분, 1시간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조금 전에 17시간에서 18시간 매일 부조화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 단체에서는 소주탑, 인맥과 동맥을 먼저 소통을 합니다. 단전에 기를 축기를 해서 대주차, 백회, 다리 밑에 발바닥의 용천열, 그 다음에 손바닥의 노궁열에 혈액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것. 전신주청, 12경락과 귀경 800을 뚫어서 온몸의 기가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렇게 혈액순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련단체 수행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강의가 수행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 TV에서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호흡의 변화 원인, 뇌파의 변화 원인, 깨달음의 원리, 마음의 작동 원리 등 수행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쩌면 원인도 모르고 수행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 결과 아무리 해도 결과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여준 그 그림대로 우리는 그 자율신경계 부조가 일어났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 상태를 알고 있기에 수행이 어렵다고 인식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우리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그동안 수행이 어렵다고 인식하게 되는 계기도 마찬가지로 도전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수행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몸을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행한다는 생각도 없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 복식호흡 전문가였습니다. 이 아이의 그림 보십시오. 복식호흡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폐에 들어오는 산소가 조금 적어집니다. 12개월 이전에 복식호흡은 100%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55% 정도의 흉식호흡을 해왔습니다. 이때 그 뇌파는 델타파가 나타납니다. 0에서 3Hz가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깨어있는 활동에서 뇌파가 나타납니다. 어른들은 잠 잘 때만 나타나는 숙면 상태에만 나타나는 그 뇌파입니다. 아이들은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뇌파가 나타나고 우리를 이를 무시라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살에서 4살의 유아기 때 아이들은 복식호흡이 80에서 90%입니다. 반면에 흉식호흡은 10%로 20% 늘어납니다. 뇌파는 서타파가 나타납니다. 이때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분별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깨달음과 같은 상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일반 수면 상태, 무시 상태입니다. 5살에서 7살의 유아기 때 복식호흡은 60 내지 70%, 흉식호흡은 30%, 40%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파는 알파파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베타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복식호흡은 50%, 흉식호흡 50%이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살에서 10살, 2, 3학년 때 복식호흡 비율은 4 내지 50%로 줄어들고 흉식호흡은 반대로 50에서 60%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점차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장하면서 복식호흡에서 흉식호흡으로 변하면서 원래의 호흡을 잃어버립니다. 그 원인은 자율신경계 부조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자율신경계 부조화 때문에 모든 원인이 생기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 원인이 됩니다. 잠을 잘 때 우리는 원래 에너지 상태입니다. 즉 0의 뇌파로 아이들은 잠을 잡니다. 그런데 점차 성장하면서 에너지 부조화가 커지면서 성인이 되면 잠을 잘 때도 서타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몸에 에너지 부조화가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눈을 뜨고 낮에 활동할 때는 17시간에서 18시간의 에너지 부조화 상태가 계속 일어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생활할 때 또는 화가 날 때, 일에 집중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등 모두 자율신경계가 부조화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말을 하는 순간에도
에너지 부조화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복식호흡, 명상 효과가 있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호흡, 명상을 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표시가 나지 않지만은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히 하게 되면 이게 서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같이 원리를 알았으니 수행을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강의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댓글에 충실히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